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건설 품질 시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거는 평판제화 시험을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잘못된 내용으로 해서는 이제 땡땡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자격이라든지 면허가 없는 회사에서 평판제화 시험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결과인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는 시험에 대한 결과는 어떤 거죠? 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있는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품질검사라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관만이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땡땡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들은 면허라든지 자격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보고서로 대체를 한다. 근데 이러한 관행이 면허가 없는 그 비자격자들이 오히려 자격자 행세를 했다는 얘기죠. 어디에다가? 관공서에다가. 특히 시군구청의 인허가 기관에 건축물공사 또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를 할 때 그러한 땡땡 엔지니어링에서 제출을 하는 그러한 보고서 수량이 많죠. 뭐 2, 30장 됩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들은 또는 잘 모르는 분들은 숫자가 많으면 종이가 많으면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약간 우리 건설업 쪽에 좀 잘못된 관행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설계라든지 이러한 용역을 하잖아요. 감리든 꼭 어디죠? 그 발주자 쪽에다가 제출을 한다. 특히 이제 민간 발주자든 뭐 관공사 발주자든 관계없어요. 일단은 우리 이 업계 쪽은 특히 제가 옛날에는 그 설계 감리 회사 다닐 때 우리 업계 쪽에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 뭐라고 하냐면 종이 장사라고 합니다. 비하한 거죠, 상당히.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발주자한테 제출하는 것을 쪽지 수량, 뭐죠? 보고서 수량만 많으면 일단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냥 모든 자료를 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놓습니다. 정작 핵심적인 사항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일단 쪽지가 많네, 두껍네,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사항인가요, 그게? 아니죠. 시험을 제대로 했는지 그에 대한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게 뭐죠? 평판제화 시험, 진해력 시험 하게 되면 그게 뭐죠? 품질검사 성적서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내일 포스팅할 글을 미리 띄워놨습니다. 미리 띄워놨죠? 평판제화 시험 또는 진해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에서 해야 그 시험 성적서가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와 같이 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는 분들, 이 업종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도 약간은 대변을 하겠습니다. 많은 비자격자들이 난립된 평판제화 시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동영상 강좌, 그래서 지금 찍는 거죠. 이러한 형태입니다. 평판제화 시험이죠. 평판제화 지지대 압축기, 이렇게 있고요. 압축기는 우리 유압잭으로 연결이 돼서 유압으로 해서 힘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힘을 제어를 하려고 하면 땅속에 지반 반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지반에 대해서 반력을 잡아주기 위한, 지지하기 위한 중량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백호라든지 아니면 덤프트럭, 크레인, 이러한 중장비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이러한 육더블 장비, 바퀴가 있다 보니까 기동성이 좋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육더블 포크레인이라고 통상 많이 얘기하죠. 백호 장비를 이용해서 평판제화 시험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입니다. 품질검사의 대행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발주자죠. 발주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시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가 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시험기관, 국공립시험기관이라고 해서 광역시도 단위의
한 군데 정도씩 보통 있습니다. 보통 실내 시험 위주로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내용은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용어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달에요.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그렇죠? 즉, 뭐죠? 시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는 국공립 시험기관이나 민간업자라고 하게 되면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 여기서 말하는 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크게 또 품질 검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있고요. 또 설계, 또 하나는 건설 사업 관리, 옛날로 말하면 감리, 이러한 업종을 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품질 검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만이 현장 자체적으로 시험을 못하는 평판제화 시험이라든지 레미콘 시험, 들밀도 시험, 이러한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게 저희 회사 상호 품질 시험원인데요.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증.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8월 달에 등록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증으로 발급해 줍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업 등록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저도 보지를 못했고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건설 기술 용역업 등록증이고 그 중에서 전문 분야가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품질 검사입니다. 품질 검사고 품질 검사는 토목과 건축, 또 토목과 건축을 다 하는 일반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는 평판제화 시험, 특히 이제 진해력 시험은 이 품질 검사 이 종목 중에서 반드시 토목이나 건축,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 업체만 평판제화 시험, 진해력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특수, 이쪽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토목이냐, 건축이냐, 토목과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일반이냐, 이러한 업종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동안에 제가 다른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모든 시험에 대한 결과, 우리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고서, 상사들이 뭘 좋아하죠? 요약 보고서 한 장짜리 또는 짧게 한두 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품질 검사, 평판제화 시험, 그거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이거 보고서 왜 필요합니까? KS 규격서 보면 됩니다. 평판제화 시험에 대한 KS 규격을 보시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쓸데없이 보고서라는 명명 하에 거기에다 그런 내용을 넣냐 이거죠. 핵심이 이렇습니다. 건설기술 용역업, 좀 전에 보신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이 없는 회사, 소위 말하는 땡땡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시험하는 것들은 국토교통부, 제가 각종 경기도, 각종 대형 공기업,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경기도 건설본부, 여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등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제가 기술 자문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도 경기도 건설본부의 모 현장에 오후에 또 기술 자문하러 나가야 됩니다. 자문 나가다 보면 이러한 땡땡 엔지니어링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별다른 지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라든지 또는 국토관리청 이런 쪽에서 나오시는 우리 전공가님들은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시험한 것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각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 계시죠? 특히 착공신고 받으시는 공무원들, 또 준공검사 해주시는 공무원분들 이런 내용 다 아십니다. 평판제화 시험 성적서 땡땡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발급한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제가 각종 서울시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도 요즘에는 전부 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담당관님들한테. 반드시 시험을 하실 때는 모든 시험입니다. 평판제화 시험뿐만이 아니라 레미콘 시험 등 또는 철근 시험, 실내 시험,
뭐 흑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현장 자체에서 시험 소화를 못하는 모든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건설기술이용역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에서 해야지 그게 시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점검, 감사를 받으시게 되면 그것을 묵인하신 감독관님들이 오히려 문책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품질검사 성적서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당사, 주식회사 상호품질시험원에서 발행을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결과 해서 보면 반드시 시험 검사자, 누가 시험을 했고, 여기서 시험 검사자도 반드시 저희 업종은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이 시험을 하고, 최종적으로 책임 기술인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가 책임 서명 또는 서명 날인을 해서 성적서가 발급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또 이 성적서 하나 발행을 하기 위해서 성적서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열 몇 장이 되는 로우 데이터와 또 검증, 각종 검증에 대한 시트, 이런 부분들이 10페이지 정도 별도로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평판제 시험 성적서 그냥 땡땡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시험 비용이라고 해서 싸게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인 시험 기간도 정해져 있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수수료 있고 거기에 소정의 출장비 해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성적서 발행 비용까지 해서 평판제야 시험 공인 성적서 발행을 하고 있으니 단 몇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인 성적서 발행을 하려면 이게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죠?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등록하기 위한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시험기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처리를 하죠? 정보처리비라고 합니다. 정보처리비가 보통상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업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그게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 돈을 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이나 각종 점검 또는 준공심사, 준공검사 이런 데서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적서를 인정을 안 해주면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사고를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도 우리 건설공사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판제야 시험, 레미콘 시험, 출장 시험 등의 이런 출장 시험, 들밀터 시험 등의 출장 시험과 실내에서 하는 흙, 골재, 여러 가지들이 있죠? 골재 등에 하는 시험 등에 대해서 시험을 할 거면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에다가 의뢰를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8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얼마나 이렇게 평판제야 시험이나 들밀터 시험 등의 이러한 품질 검사 시험을 땡땡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그냥 이 업종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검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법률이 개정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관공사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건설공사 무슨 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CSI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모든 시험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품질검사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되는 시스템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국회의원께서 또 법률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연사 사용자재 품질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법률 개정도 되어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평판제야 시험, 저희 정말 전문으로 하는 평판제야 시험을 정말 전문으로 하는 저희 공인시험기관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시험 진행을 하고 있지만, 김수영 기술사라고 하게 되면은, 많이 아시는 분들 있죠? 여러 강의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건설산업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특히 품질 강의 제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죠.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이러한 정책이 전환이 됐으니까,
저를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해서 제가 기회를 봐가지고 좀 더 인터넷상에서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판제한 시험, 시험에 대한 상담, 문의 또는 시험 소유가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한테 전화번호 있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